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행정권도 내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큰 정치 이슈가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분주한데요. 그래서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곧 임기를 마무리 짓는 도내 국회의원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굵직한 전국구 현안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최형도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 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아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국회 예산 심의가 굉장히 지연됐었습니다. 원래는 네. 12월 1일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12월 20일까지 왔죠. 네. 왔었고 지금 특히나 그동안 우리 속을 타게 했던 것은 지금 우리 경남도민이라든가 우리 창원 또 마산의 여러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탈탄소, 무탄소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또 미래 네. 무탄소 에너지의 핵심 기술인 SMR 개발 그런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해서 그걸 다시 복원시키느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네. 굉장히 힘겨운 지금 국민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네. 시기다 보니까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올해 7월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게 네. 되셨고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일도 하시고 지역구 일도 하시고 도당 일까지 바쁘셨을 텐데 이 도당 위원장직은 어떤 점에 가장 핵심을 두고 수행을 하셨습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산업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국난 때마다 최전선이었고 또 마지막 6.25 때는 마지막 보루였고 네. 그것을 뭐 몇 년 전에 임진왜란 때도 여기 경남의 바다와 경남의 땅에서 외적을 무찔렀습니다. 뭐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동네인데 네. 또 민주화, 산업화도 사실 경남이 다 이룬 것이거든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경남이 이제 어떤 경남이 정하는 바가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경남의 대한민국 동남풍이다. 지금 경남이 대한민국의 동남풍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지역 전체를 내 동네뿐 아니라 경남의 산업, 경남의 어떤 정책, 경남의 예산 전체를 총괄 책임지는 여당의 도당위원장을 맡아서 네. 이게 더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야당 도당위원장하고 참 급이 다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맡게 된 것은 우선에 우리 경남의 이 중심 도시인 창원의 또 마산 하포 국회의원이라는 거 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으로서 우리 경남 예산 전체를 한 2년간 꼼꼼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우리 다른 지역 선배 동료 의원들이 이번에는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코도 석자인데 누구나 경남에 현안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경남도당의 목표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정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네. 선거가 코앞 아닙니까? 선거가 내년 그쵸. 선거인데 모든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도 경남이 잘 되기 위해서 경남이 어떤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컨대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해양 또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책과 예산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마련하려고 하면은 네. 국회의원이 많아야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여당은 여당인데 소수당이 되어서 국회에서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온 경남에서 좀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우리 경남의 산업과 경제 생활 우리 경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압승 네. 지금 경남 전체 16석입니다만 원컨대 전석을 다 해보고 싶은데 이게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같은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2배, 3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체를 조율하는 제가 지휘할 정도의 큰 위치는 아니고 조율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그리고 경남도당의 네. 목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네. 또 경남도 하면 이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네네. 없는데 네.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실 정부 차원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업이죠. 네. 결국은 법안 통과가 올해를 넘길 것 같은데 네. 내년에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실은 보십니까? 거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네. 이 우주 경제라는 것은 21세기 경제에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 무한의 경제를 새롭게 우주를 상대로 뚫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개막되었던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왜 우주 네. 개발이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히토류 이런 것도 전부 우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보도 우주가 없으면 안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미국, 인도 또 영국 모든 나라와 우주 협력을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우주 항공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 정부 기관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주항공정법안인데 민주당이 이 다른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서 이게 정부가 우리 정부 여당이 꼭 추진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문제랑 결부시켜 가지고 지연시켜 왔습니다. 근데 뭐 방통위원장은 다 그대로 또 나름대로 진행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아왔는데 그런 걱정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장 크게 걱정하는 쪽이 대전입니다. 네. 대전에 민주당 의원이 많이들 계시죠. 대전에 우주 이제 항공우주연구소 뭐 또 천문연이 있는데 혹시 우주항공청에 연구 기능이 생기면은 장차 그 대전의 기관들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 연구 기능이 그대로 더 강화되고 여기는 진짜 정부의 그 범정부적인 또 민간과 함께 우주 경제를 위한 총체적인 개발 계획과 연구 개발 목표를 정하는 곳이다 해서 거의 다 설득이 됐습니다. 설득이 됐는데도 네. 여러 가지 핑계로 근데 제가 저희가 가서 그 과방위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우리 경남도민의 여론도 전하면서 정말 공손하게 업소를 했습니다. 업소를 했더니 그것도 기분 나쁘다. 왜 우리가 경남 의원들한테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지연되고 해서 정말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고요. 이거는 우주 경제가 삼각체제거든요. 대전의 연구개발, 또 고흥, 전남의 발사기지와 네. 또 순천의 단조립장, 경남의 우주항공청입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주산업, 항공산업의 70%를 집약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우주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민주당도 그걸 부정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정책 쟁점과 연계시켜서 뭐 여당에게 다른 것을 내놓으라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하다가 지연이 됐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네. 본회의 때 마지막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엔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가 네네.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21대 의원님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마산 하포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유무역단지 지정인데요. 네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내년에 이제 창원 산단 50주년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경제 또 창원, 경남이 이렇게 큰 경제적인 또 산업의 파워하우스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국가 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에 앞서 2년 전에 마산의 봉암 갯벌에 자유수출 지역이 설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였습니다. 그것이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수출대국, 무역대국으로 일으킨 큰 기지였죠. 예. 그게 또 마산으로서는 그게 하포만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 70년대. 그리고 한창 때 80년대, 90년대 와서는 당시에 지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키아 휴대폰이 네. 엄청나게 선풍적인 세계적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 노키아 휴대폰의 60, 70%가 마산 수출 지역에서 생산될 정도로 전 세계 어떤 경제의 핵심, 전자산업의 핵심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억들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제 산업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경공업뿐 아니라 디지털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자유무역지역,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 확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마침 거기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금 인공섬이 생겨서 해양신도시가 생겨서 땅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또 경상남도와 함께 또 창원 특례시와 함께 그 지역을 우선에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마지막 산업부에서 이제 지정할 마지막 채비를 하는데 그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제는 디지털 경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전자산업 뭐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이겠고요. 또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에 관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또 도시첨단 특구기 때문에 특구로서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또 정부가 그 큰 연구단지 시설을 또 만들어주게 되면은 네. 굉장히 국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바닷가에 새로 조성된 아주 쾌적한 환경에다가 창원이라는 100만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경남대학교 인근 경남대학교란 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많은 대학도 있고 또 경남대학교는 국내에서 몇 개 안 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최고의 디지털 인재를 이제 내년부터 양성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부되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 이제는 제2의 자유무역 지역이 마산과 창원과 우리 경남 경제를 새로운 수출의 이제 중심지로 다시 한번 재부상시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번 산업의 핵심은 지금 방산이나 이런 것과 다른 디지털 산업,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서 디지털 혁신 타운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연내 이제 지정이 완료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그에 맞는 시설, DNA 혁신 타운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기대 효과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예, 실제로 이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네. 예, 그게 조금 우리 저 창원 해양 신도시가 지금 그동안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하면서 이제 속도가 붙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공약 단계에서부터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디지털, AI, 예. VR, AR 기술과 예, 예. 결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맞습니다. 굉장히 피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초에도 성과가 있었고 마산 신월초등학교에 AI 학습 지원센터가 예, 개관하기도 했죠. 현재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고요. 예, 지금 이제 인근 학교들에서 AI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네. 전에 지난 11월 말에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예. 학교가 교육부 특별교부 사업이었습니다. 특별교부실을 받아서 경남 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사업인데 경남에서는 최초이고요. 여기 월영동에 이제 신월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해운중학교 한 군데 두 군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AI 맞춤형 수업.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은 정말 AI라는 것이 교육에서 굉장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AI 가해 교사를 한 사람씩 더 두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누가 디진 학생인지를 다 그 학습 진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진 진도가 이제 그 요즘 학생들에게 태블릿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고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맞춤형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진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진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또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서 또 자신의 취미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인재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스마트 교육 기술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네. 이제 그 기술을 우리 경남에서 최초로 했고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는 거의 처음 있는 사업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총리가 직접 방문도 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문화되고 확장되면서 필요한 예산 규모가 점점 확장될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예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고 네네. 해주셨는데 네. 현재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역 예산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역대 정부 중에 아마도 경제위기 때를 빼고서는 작년 대비 예산 증가가 가장 적은 폭이었습니다. 3%밖에 안 되는 폭인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비중을 좀 더 어렵고 힘든 계층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 해서 그쪽으로 네. 예산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정말 청년과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 근데 이제 여기서 제약이 뭐냐면은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제 부진 때문에 법인세 같은 게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인세율을 낮춰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신문 같은 걸 보면은 매 분기별로 어닝스 프라이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가지고 네. 반도체, 자동차 잘 돼가지고 몇 조씩 막 매 분기별 수입을 얻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출 경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 세수도 좀 적은 상황이어서 세출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조정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 또 여러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좀 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지역의 어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씨앗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네, 그중 하나로 위기를 맞은 지방대학을 위한 예산 확보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우리 경남으로 보자면은 경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글로컬 네.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로컬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경상대잖아요. 경상국립대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국립대학 대표 국립대학이지만 글로벌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이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겁니다. 이거는 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명을 뒷받침할 그런 대학을 이제 육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어떤 교수진 또 교과 또 뒷받침 이런 게 이제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그걸 하려고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했어요. 전국 대학에서. 근데 우리 경남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연세대 고려대가 나란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고 이걸 하려면 뭐 경남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 되기 위해서도 뭐 수년간 노력했듯이 이 경남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랫동안 그 필요 수요를 맞춰가면서 노력하고 또 저희 의원실도 여러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한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경남에 있는 창원대학은 또 창원대학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이게 총 15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됩니다. 아, 예. 150억 원이라는 국비라는 것은 상당히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실 예산 사업을 해보면 10억 얻기도 참 힘듭니다. 아마 요즘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해 대비 또 지지난해 대비 예산이 많이 감축되어서 지역의 축제라든가 지역의 심지어 언론사 행사들도 굉장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던 폭이 줄어서 힘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150억이라는 걸 확보해서 이게 지금 매년 안정적으로 지출됨으로 해서 정말 다른 대학과는 차별나는 확실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글로컬 대학은 또 그 규모가 또 더 큽니다. 또 우리 창원대학이라든가 또 지역의 여러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정부의 사업은 과거처럼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특성화시켜서 디지털이면 디지털 또 글로컬이면 글로컬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예산 사업의 취지를 잘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 대학으로 하여금 변신하도록 해야 되고 또 변신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해서 그 예산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정말 많은 이야기 네네. 들어봤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 네네.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연시를 맞아서 경남 도민과 마산 합포구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두 개의 전쟁, 중동에서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있고 또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전체 유럽과 아시아가 다 지금 긴장 갈등에 휩싸이게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해서 굉장히 힘겨운 시기고 그런데 경남은 그나마 올해 좀 상당히 선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50년 전부터 준비했던 바로 박인 산업, 또 우주항공, 또 해양조선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썩을 키우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 즉 원전과 SMR 산업 이런 쪽에서 수출이 좀 나아지고 또 새로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계절이지만 저희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동남풍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당 경남 도당 또 여당의 경남 도당으로서 도민들과 함께 더 희망찬 새해를 만들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